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여름 장마철 폭우 쏟아지듯이 금값이 상승했던 휘몰아쳤던 한 주였습니다. 수요일날 가장 높았었고요. 이때 금 국제가는 온수당 2,470불 넘어섰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1만원 넘어섰고 돈당 가격은 41만 2천원대 했었습니다. 실버도 1,400원 가까이 상승했고 플래티늄은 44,700원, 팔라듐은 43,000원 정도 했고요. 오늘 아침은 수요일날 금값이 그렇게 상승을 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다소 주춤했고요. 금요일 9시 50분 상황에서의 금 국제가는 2,430불대,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8,500원, 돈당 가격은 40만 6천원대 했고요. 실버도 다소 주춤해서 그람당 1,328원, 플래티늄도 주춤해서 4만 3천원대, 팔라듐은 4만 1천원대 했습니다. 인베스팅 신문에서는 올해 금값이 온수당 3,000불 가지 않을까 전망을 했고요. 이 상승 추세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그 다음에 4가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미국의 연준의 금리나 하락 기대감이 작용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9월 이후에 이 미국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지정학적 혼란이 있을 거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여전한 갈등, 이로 인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중앙은행의 다각화,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략적으로 금 보유액을 추가로 늘리면서 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매수 행진이 멈췄습니다만, 이 세계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다른 20개 중앙은행이 여전히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 수요의 증가입니다. 인도와 중국의 금 소비자들의 그 소비 형태는 둔화될 조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금을 매수하고 있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더욱더 많은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금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인베스팅에서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 금값은 온수당 3,000불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상업용 부동산 침체, 부동산 대출로 인해서 담보된 채권 채무 불이행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돈을 못 갚는 사태가 증가될 것이고 부동산은 갈수록 좀 침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JP 모건에서는 올해 국제금값이 2024년 4분기에는 온수당 2,500불, 2025년에는 온수당 2,600달러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고, 중앙은행 등의 금 보유 다변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칭, 지정학적 불확실성, 이로 인해서 실물 자산으로서의 금의 구조적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JP모건의 새로운 추정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가 11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가정하에 기반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9월 인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 4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불, 2025년에는 2,600달러까지 금에 대한 국제 가격을 전망하고 있고, 여전히 이보다 더 빨리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위험성은 내포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닝에서의 신문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의 우선주의, 그 다음에 고립주의 여파에 지원으로서의 입지는 좀 흔들릴 것이고, 우방과의 군사 동맹 또한 흔들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금값 상승을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벤스 의원을 지정을 하면서 이 중국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벤스 의원은 이 중국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미국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는 이 중국에 관심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비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스 의원이 미국의 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를 반영할 것이고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현지의 제조업을 유입을 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서 자신이 부통령이 되면 중국산 이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키코발 뉴스입니다. 인도가 올해 5개월 동안 군 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26% 증가시켰답니다. 인도의 금 수요 증가는 연말까지 금 국제가를 2,500달러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첫 5개월 누적 동안 그 금 수입이 230톤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이번 수요일 금 국제가를 2,400불 이상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답니다. 인도 중앙은행도 외환 보유액에 대한 다각화를 시작을 해서 더 많은 금을 앞으로 매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와 중국이 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계속함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금 국제가는 온수당 2,5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다음은 FX 스트리트 발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금이 중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금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되겠고요. 이 중국 은행만 금을 사는 것은 아니고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 금을 싹쓸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금을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중국에 금을 공급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두 나라 간 무역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금 수출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인데요. 장마 폭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놀이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